자, 우선 알데하이드 아유팩 명명법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유팩 명명하는 거는 다른 작용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작용기 찾아주시고 그 주작용기가 포함되거나 그 주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모체를 찾아주시고 그 모체에 번호 매겨주시면 되겠죠. 주작용기가 관련된 탄소가 더 낮은 번호 오게끔 번호 매겨주시고 그 다음에 치환기 나타내고 모체명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아유팩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명 단계 스텝 1은 주작용기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주작용기 찾아주시면 되고 작용기 우선순위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요. 케톤과 알데하이드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높냐면 알데하이드가 케톤보다 작용기 우선순위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는 카복실산 유도체들이 오게 되고요. 작용기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는 카복실산이에요. 카복실 액시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알데하이드 작용기 있고요. 그 다음에 OH 작용기, 알코올이죠. 그 다음에 알켄 작용기가 있습니다. 작용기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되겠죠. 여기 알데하이드가 주작용기가 되고요. 주작용기가 정해지면은 나머지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다 동일한 치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 알데하이드 있고요. 그 다음에 OH가 하이드록시기 존재하고 여기는 요게 존재하네요. 얘가 뭐죠? 카복실산. 카복실산은 작용기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작용기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치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나오겠지만 알데하이드기를 치환기로 여기게 되면은 옥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OH기는 하이드록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주작용기를 포함하는 주사슬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보닐 탄소 원자가 물론 카보닐 탄소 원자보다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카복실산 유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보닐 탄소 원자가 가장 낮은 번호가 되도록 주사슬에 탄소 원자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고요. 알데하이드인 경우에는 한쪽 편이 수소잖아요. 그래서 한쪽 편으로는 알킬 치환기가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카보닐 탄소 원자가 무조건 1번이 됩니다. 알데하이드가 작용기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주작용기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알데하이드가 주작용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탄소 골격에 번호가 매겨지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카복실산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주작용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1번이 되는 순간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여기 아까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위치에 OH기랑 메틸 치환이 존재하고 3번 위치에 BR 치환이 존재하고 6번 위치에 옥소라고 하는 알데하이드 치환기가 존재한다. 왜? 얘가 주작용기니까.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여기가 1번, 2번. 당연히 왼쪽 편에 탄소 골격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3번, 4번, 5번, 6번이 될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도 여기가 1번, 2번은 되는데 여기서 OH가 존재하니까 이쪽 편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주작용기로 정해지는 순간 나머지는 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편이 탄소 골격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3번, 4번, 5번, 6번이 되고요. 여기는 치환기인 거예요. 2번 탄소 원자에 붙어있는 치환기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 편에 알데하이드기, 여기 에스터기. 에스터가 카복실산 유도체이기 때문에 알데하이드나 케톤보다는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이 되고요. 이게 주작용기가 되면은 나머지는 다 동일한 레벨로 이제 여겨주시면 되니까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죠. 여기는 치환기.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이제 치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치환기를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모체를 명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모체명은 알케인의 말단 E를 뭘로 바꿔주신다? R, 알데하이드에서 따온 용어인데 이제 R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헥세인 같은 경우는 헥사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CHO, 알데하이드기가 고리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리 이름은 앞쪽에 나타내 주시고
뒤쪽에 카보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제 전미사를 붙여주시면 고리 형태의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자, 알데하이드가 치환기로 취급되는 경우, 앞쪽에 설명드렸었는데 옥소라고 하는 이제 접두사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명을 해보면, 자, 이 경우는 여기가 주 작용기가 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는 거고요. 지금 4번에 브로모라고 하는 치환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에 메틸 치환기, 다이메틸이죠. 메틸 치환기 존재하고, 5번 위치에 토다인 치환기로 하나, 하이드록시 치환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6번 탄소 원자와 7번 탄소 사이에는 알켄, 이중결합, N이 존재하는 거네요. 그러면 B, 여기는 M, 여기 H. 제일 먼저 오는 게 뭐? 당연히 브로마이드가 1번, 그 다음에 H가 더 빨리 오니까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되겠죠. 4브로모, 5 하이드록시, 5, 6 다이메틸까지 치환기 나타낸 거고요. 이제 모체명 나타내야 되겠죠. 탄소 7개짜리니까 헵트, 탄소 7개. 6번 위치에 뭐 존재하죠? N 존재하고, 어차피 1번인 거는 표현 안 해줘도 되니까 R, 여기가 알데하이드, 여기는 N, 알켄. 자,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 작용기 여러 개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체명 명명할 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양한 형태들의 카보니 화합물의 명명법을 먼저 눈에 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죠. 2번 위치에 지금 치환기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복잡한 형태의 치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모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를 1번이라고 놓고 1번, 2번, 3번이라고 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만 명명을 해보면 2 하이드록시, 탄소 몇 개니까? 3개니까 프로페인이죠. 그런데 이게 뭘로 쓰여야 돼요? 얘가 치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프로페인을 뭘로? PYL로써 그래서 프로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 하이드록시 프로필이라고 하는 치환기가 모체 2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위치에 2 하이드록시 프로필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고, 탄소 몇 개? 6개짜리니까 헥사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리 형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앞쪽에 고리 나타내 주고 뒤쪽에 카보알데하이드 표현해 준다, 써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이클로헥세인 카보알데하이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뒤쪽에 이거 에스터 형태의 명명법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실제 명명보다는 번호를 매기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틸 위치가 되고, 여기가 지금 치환기로 쓰이는 거잖아요. 여기가 치환기. 그래서 4번 위치에 치환기, 옥소라고 명명을 하면 되죠. 4옥소 부타노에이트, 메틸 4옥소 부타노에이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알데하이드 관용명, 어미명의 알데하이드 전미사를 붙여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뭐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쓰는 몇 가지 형태의 관용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보니 화합물에서 치환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리스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카보닐 탄소 원자에 바로 결합된 탄소 원자부터 순차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명명해 주시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수소 원자다. 그러면 1, 2, 3, 4번으로 매기면 여기가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카보닐 탄소는 포함하지 않고요. 카보닐 탄소 원자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 여기를 알파 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쓰는 거랑 이제 그리스 문자로 쓰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점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워두어야 할 알데하이드의 관용명.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즈알데히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에 이걸 알팽명으로 표현한다? 메탄알, 에탄알, 벤젠, 카브알데히드. 이게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벤젠의 고리 형태로 보고요. 이제 붙어 있는 거 카브알데히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알팽명이 되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관육명 형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케톤의 알팽 명명법입니다. 명명 단계는 이제 알데히드 알팽 명명과 동일해요. 네. 주의하실 게 뭐였냐면은 알데히드가 케톤보다 작용기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케톤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모체명 알케인의 말단 E를 ONE, 케톤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ONE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헥센이 모체가 되면서 케톤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다. 헥사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경우도 이제 케톤이 치환기로 취급되는 경우는 옥소로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명명 예예요. 자, 케톤은 양쪽 변이 둘 다 알킬 치환기 혹은 아릴 치환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번이 될 수도 있지만 카보닐 탄소 원자가 1번이 아닌 경우도 될 수 있어요. 1번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기는 이쪽 변도 알킬기고 알킬기잖아요. 여기가 1번이 돼요. 이 경우는. 그래서 자, 케톤이라고 해서 무조건 카보닐 탄소 원자가 1번이 아닌 건 아닙니다. 1번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식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카보닐 탄소 원자가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를 1번으로 놓을 수는 없죠. 말단이 무조건 1번이 와야 되긴 하니까. 그럼 왼쪽 끝단을 1번으로 놔야지 여기가 번호가 더 빠르잖아요. 4, 5, 6번. 그래서 헥산 3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3, 헥사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사실 밑에 게 조금 더 이제 그 명명하기는 조금 더 쉽기는 한데 위에 쓰고 있는 것들이 조금 개정된 형태니까 이거는 이제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가 주작용기죠. 나머지는 다 치환기예요. 그러면 말단 끝이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왼쪽부터 매기면 1, 2, 3번, 오른쪽부터 매기면 1, 2, 3, 4번. OH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얘니까 여기 탄소가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매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그러면 1번 탄소 원자와 5번 탄소 원자에 하이드록시기 두 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로 다이하이드록시가 되고요. 헥산 3온 혹은 3헥사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보시면 당연히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고요. 6번의 절대 배양은 R이 된다네요. 그래서 R, 6, 브로모, 4, 4, 다이메틸, 헵탄 3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케톤이랑 알데히드가 혼재하고 있죠. 우선순위 뭐가 높다? 얘가 높다.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그럼 얘는 2번 위치에 메틸, 그리고 4번 위치에 옥소가 되는 거죠. 알파벳 순서 뭐가 빠르죠? M이고 O니까 얘가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메틸 4옥소, 탄소 몇 개? 6개짜리 헥사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옥소라고 하는 게 전체 골격 중에서 중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탄소 6개짜리 중에 4번 위치니까 끝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게 케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명백법으로부터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케톤의 관응명, 카보닐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알킬기 또는 알일기를 알파벳 순서로 명명한 후 케톤이라 붙여 명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메틸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다이메틸 케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다이메틸 케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보다는 아세톤이라고 하는 관육명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관육명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팽명은 당연히 1번, 2번, 3번이 되니까 프로판2온 혹은 2프로파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는 아세토페논이라고 부릅니다. 아세토페논.
여기는 이제 케토닉이긴 한데 당연히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그래서 원페닐, 에탄 1올. 1번 탄소 원자에 페닐기가 붙어 있는 원페닐, 에탄 1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여기가 페닐기. 여기 메틸기죠. 알파벳 순서 뭐가 빠르죠?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메틸페닐 케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되게 드물어요. 그냥 관용명으로 아세톤, 아세토페논, 여기는 벤조페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데하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관용명을 제가 표현해드린 알데하이드까지 포함하면 총 6개일 거예요. 그 화합물들의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관용명, 그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보닐기가 이제 치환기로 쓰일 수 있는 경우, 이제 치환기로 명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아실기로 명명을 해요. 아실기로 명명하고요. 기억해 두실 게 이제 여기를 알킬기로 놓게 되면 이제 아실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메틸기가 되면은 아세틸기, 수소 원자가 되면은 포밀기, 그다음에 pH기, 벤젠골이거든요. 요거는 벤조일기. 요 세 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저기 알데하이드고 여기 케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고요. 2번 위치에 지금 요게 붙어 있죠. 요거 뭐라고 표현한다? 앞쪽에 보시면 요거죠. 그래서 얘를 아세틸. 그래서 이 아세틸, 여기가 주작용기가 되니까 헥사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게 앞에 뭐라고 써줬냐면은 벤조일. 요게 조금 주의하실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벤조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보닐기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벤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벤조일기에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벤조일 클로라이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